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완전히 인터넷이요. 이제 정보통신 관련은 끝났고요. 인터넷과 관련된 건데요. 자, 인터넷도 여러분이 좀 아는 내용이 몇 개 나올 거예요. 열써 왔었기 때문에. 자, 그거보다는 이제 좀 모르는 내용이 더 많을 거라는 거 보고요. 인터넷이 무엇이냐?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인터넷 무엇입니까? 자, 거기 이쪽 교재에도, 그죠? 인터넷은 TCP/IP를 기반으로 하더라. 맞죠? 이 TCP/IP가 바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을 정한 거죠. 네 가지를 설정했죠. 그죠? 네 가지, 그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TCP/IP입니다. 이 TCP/IP를 기반으로,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우리 연결하는 걸 우리 인터넷이라고 그러고, 자, 인터넷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TCP/IP 기반으로 하는데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일본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직접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다로. 바다 속에 선을 깔았습니다. 저 남해에 그쪽으로. 그쪽으로서 일본까지 가 있어요, 선이요. 엄청 굵은 선을 바다에다가 쫙 바다 밑에다가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저 미국하고는요? 미대륙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태평양을 깔았겠습니까, 선을? 깔 수 없습니다. 너무 멀고, 그죠? 그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수리할 거예요, 그죠? 수리도 안 되고 너무 깊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인공위성으로 무선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연결이란 말이 바로 무선이건 유선이건 하여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채팅 가능합니다. 영어가 안 돼서 가지고. 영어가 되면 아무나하고도 가능해요. 또 저 친척이 어디 가 있더라. 미국 가 있더라. 호주 가 있더라. 그러면 채팅이나 음성 채팅 같은 거 다 가능합니다. 네이터 이런 거 가지고, 그죠? 그런 걸로 채팅 같은 거 하고 다 가능한 게 바로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게 인터넷입니다. 자, 인터넷은 알파넷에서 유래했습니다. 미 국방성에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연결 방식이 알파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선은 너무 약하고 막 포탄 있는 거 떨어지고 하는데 전화선 같은 경우는 음성밖에 못 보내니까 데이터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개발된 게 바로 알파넷입니다. 그러니까 음성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를 보낸다거나, 그죠? 어떤 글자를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알파넷이었고, 이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야 이거 좋더라 하고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처음에 썼어요. 연구용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대학끼리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끼리 막 다른 대학의 학생들끼리 서로 막 채팅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네. 그래갖고 자꾸 발전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겁니다. 알파넷이라는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됐나요? 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IP 주소를 갖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다 IP가 있는데 단 고정된 IP 안 가져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 집에는 고정 IP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니까 자동으로 IP가 배정된다 했죠. 그 네 가지 여러분 설정 안 해도 된다 했죠. 그게 바로 DHCP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꼭 고정이 아닌 방식을 써도 됩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반드시가 아니고 고정된 IP를 받긴 받는데 꼭 집에 반드시 고정 IP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특징들이고요. 특징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나왔어요. 지금은 이런 문제 잘 안 냅니다. 한번 보면요.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알파넷에서 유래했고 도메인 네임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된 IP를 배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 부여되지 않은 웹서버도 IP 주소만 알면 수집 가능하다. 뭘까요? 답은요? 답은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아예 틀린 게 아니고 가장 옳지 않은 거. 이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 말하면요 3번입니다. 고정된 IP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는 고정된 IP가 아닙니다. 그죠? 유동 IP라 그래요. 유동 IP. 변화된 IP입니다. 여러분 IP를 쓰다가 내가 안 쓰고 컴퓨터를 껐잖아요. 그러면 그 IP를 딴 사람이 갖다 써요. 그럼 내가 다시 켰을 때 그 I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IP가 또 내 IP가 될 수가 있어요. 바뀌어요. 막 이렇게. 유동 IP라 그래요.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도 보세요.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으랍니다. 또.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뭡니까? 3번이죠. 전화망을 이용하더라. 틀렸죠, 그죠? 전화망이 아니죠. 지금 전화망 쓰는 거는 촌밖에 없습니다. 촌에, 그죠? 전화선밖에 연결 안 되는 촌에밖에 못 씁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는 뭐예요? 초고속 통신망 들어와 있죠. 강 케이블로 여러분 집 근처까지 오고 거기서 여러분 집까지 이제 랜 케이블로 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그걸 쓰지 전화망 쓰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써도 되지만 지금은 전화망 안 씁니다, 그죠? 그래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6번은 설명 다 했습니다.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앞에서 다 다뤘죠, 그죠? 같이 다뤘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인터넷 기구들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 요걸 KR이라 붙습니다. KR, NIC. NIC라는 게 이제 우리 앞에 했잖아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있죠, 그죠? 그걸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인터닉이라는 곳인데 인터넷이 바로 국제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여기서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통화를 해갖고 이제 여러분 IP 주소를 우리나라에 몇 개를 줄 건지 이런 걸 다 여기서 정해요. 그 실제 우리나라 IP 주소 많이 못 받아놨어요. 인터넷 강국이지만은 IP 주소 몇 개 못 받아놨어요. 왜? 인구하고 이런 거 봐가지고 또 경제력 이런 거 봐가지고 힘이 없어서 IP를 많이 못 받아놨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좀 작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쓰려니까 모자라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집에 유동 IP를 배정한 겁니다. 유동 IP 하니까 이제 컴퓨터를 맨날 쓰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에 쓰고 어떤 사람은 낮에 쓰니까 이제 돌려서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NIDA라는 곳이 있습니다. NIDA.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IP 주소 할당 또는 도메인 이름 등 등록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NIDA에서 바로 뭐 하냐면 여러분 도메인이 뭐냐면 뒤에 설명했지만은 인터넷 주소 있죠. www.naver.com 또는 뭐뭐뭐.co.kr 이런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도메인 주소라고 그래요. 도메인 주소. 그걸 관리하고 그걸 할당해주고 그걸 등록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가 뭐 물건을 파는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가게 홈페이지를. 그러면 이 도메인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죠? 남들이 잘 알 수 있는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제품과 관련된 이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 등록하고 그런 관리해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KR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부속 기관이겠죠, 그죠? 자, 국내 인터넷의 기능 유지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이용 기간은 뭐 IP 주소 및 도메인 등록 서비스 마찬가지로 도메인 등록 같은 것도 여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용 그 이제 co.kr 이런 걸 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 하는 곳이 KR릭. 있나요? KR 코리아. 이렇게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혹시나 나오면은 한국 뭐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KR릭 찾으시면 돼요. KR릭 코리아라고 붙으면 찾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니까 그죠? KR 코리아. 자, 인터넷 주소 체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인터넷 주소 체계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는 핵심 59에 있습니다. 핵심 59 있죠, 그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것도 100% 나온다고 보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인터넷 주소 체계는 아직까지는 IPv4라고 되어 있습니다. IPv4.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요. 3개, 4개로 구분했습니다. 요거 8비트짜리예요. 8비트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분한 건데요. 요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 IP 주소가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하면 이렇게 뭐 202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게 구성되어 있는 게 IPv4. 4니까 4개로 구분됐다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어떻게 수행이 잘 되냐면요. 이걸 물어봐요, 이거. 이걸 숫자를 물어봅니다. 이 숫자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안 그래도 우리 사람이 숫자에 약한데, 그죠? 이 숫자를 물으면 도대체 이게 32인지, 128인지, 64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IPv4를 애우긴 애웁니다. 총 32비트인데요. 32는 요거 8이죠? 8 곱하기 4. 뭡니까? 48, 32.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IPv6는요. 자, 총 몇 비트입니까? 128비트죠. 그러면 128비트는
자, 얘는 또 어떻게 하냐면 16비트 곱하기 8이죠. 16 곱하기 8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만 우선에 애우면 됩니다. 요것만 32, 8, 48, 30이라고 애워둡니다. 애워두고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몇 배입니까? 곱하기 몇 배예요? 2배. 자, 요거 곱하기 몇 배입니까? 2배죠. 이거 곱하기 2배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곱하기 2배 아니에요. 요거 곱하기 2배, 요거 곱하기 2배 하면 요거 곱하기 2배 한 걸 곱하면 4배가 되겠죠. 그죠? 4배인데 곱하기 요것만 외워두시고 8에 2배 16, 4에 2배 8 요거 2개 곱해주면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총 4배가 되겠죠. 그죠? 그죠? 요것만 외우시고 나머지 IPv6는 자 요걸로 곱하기 계산만 하시면 답 나옵니다. 괜히 어렵게 둘 다 외우려고 막 하다가 헷갈리면 더 헷갈려요. 그죠? 그 128, 16 곱하기 8. 뭐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32 곱하기 8, 8 곱하기 4 이렇게 48, 32, 16 곱하기 8 2배, 2배. 그럼 128이더라. 딱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잘못 씁니다. 요거 가지고 숫자를 싹 바꿔놔요. 감정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해놓고는 숫자를 128이 아니고 뭐 256 해놓다는 거랑 여기 16이 아니고 32 요거를 8 대신에 뭐 다른 거. 그죠? 자, 보시면 현 주소 체계로 32비트를 총 32비트인데 8개로 8비트씩 4개로 구분했습니다. 점을 기준으로. 그죠? 여기 8비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8비트짜리를. 8비트라는 게 비트가 0, 01, 01이 8개 가는 거죠. 01, 뭐 11, 11, 0 이렇게. 이게 총 뜨면요 256까지 나옵니다. 이거 다. 이걸 다 111 되면요. 256이 최대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근데 256이 아니고 0부터 시작하니까 255가 최대입니다. 여기 숫자 들어올 수 있는 게 최대가. 최대 255, 255, 255, 2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다 숫자를 배정했겠죠. 그죠? 그래서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IPv4고요. IPv6가 이제 이걸로는 숫자가 부족해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쓰려가니까 255, 255, 255, 255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고정 IP를 쓰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쓰는 거예요. 서로가. 나눠서.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몇억 명이 되는데, 그죠? 그 인원들이 다 인터넷을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면 인터넷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중국 사람만 써도 모자라지는 IP 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나마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는 안 쓰고 있지만 지금 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전에 미리 요걸 얘기했어요. 얘기해가지고 IPv6를 개발해놨어요. 요 방법을 쓰게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는데 올해부터 적용은 돼 있어요. 컴퓨터마다 적용은 돼 있어요. 자, 내년이나 이때부터 이제 IPv6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요거는 IPv4가 너무 작으니까, IP 수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자 해서 32비트가 너무 작더라. 그래 전 세계에 전가하는 호스트의 주소로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1994년부터 개발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얘기는 하고 개발했죠. 그죠? 그래갖고 128비트로 확 늘리자는 겁니다. 늘리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여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몇 단입니까? 요걸로 구분합니다. 콜론으로 구분해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8부분 나눈 겁니다. 8부분 나누고 이 각각이 16비트로 나눠집니다. 8비트가 아니고 16비트. 16비트는 12A고요. 11이 B고 이랬죠. 그죠? 그걸로 나눈 겁니다. 총 128비트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의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이 IP 주소가 남아 돌더라는 거예요. 워낙 많아지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IPv6로 늘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숫자들이겠죠. 여기 있는 숫자들.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 나누고, 단 또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콜론으로 구분했다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리겠죠. 그죠? 콜론입니다. 점 2개짜리죠. 그죠? 점 2개짜리. 요거 심표 있는 거 이거 아니죠? 세미콜론 아니죠. 그죠?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점 2개짜리로. 그걸로 구분해서 8비트씩 16비트를 8부분 나누고 총 128비트가 되다. 16 곱하기 8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128이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요렇게 구분하고 또 IP 주소를 분류를 할 때 A부터 E까지 나눕니다. 이 클래스를 우리가 하는데 A부터 E 클래스까지 나누는데요. 이게 각각 틀려요.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클래스 A부터 E까지 있죠, 그죠? 자, A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용 못합니다. 클래스 B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클래스 C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겠죠, 그죠? 뭐 P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나 C는 이거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IP 대역이 있어요. 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는 게. 이건 무턱대고 아무나 뭐 255, 255는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용으로 쓴다거나 아예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만 쓸 수 있게끔 딱 정해놓은 IP가 있어요. 그럼 그거밖에 못 씁니다. 그 보안을 위해서 그래 쓰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할당받은 IP를 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클래스 A부터 E까지. A부터 E까지입니다. A부터 뭐 F까지 이런 말 하면 틀려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E까지가 있더라. A, B, C, D, E 5개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안에 국간이 있는 건 잘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아직까지 안 냈고 이 분류 A부터 E까지 요것만 물었습니다. 요걸 잘 물었었어요. 나오면은. 그래서 A에서 뭐 F까지 있더라. 이렇게 낸다거나.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IPv6의 주소 구성은 몇 비트입니까? 물었습니다. 뭡니까? 128비트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근에도 물었네. 2011년 1월달에 물었네. 그죠? 자, 1월달에 참 1회에 물었네. 그죠? 2번 문제 보세요. IP 주소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수에 따라서 클래스가 구분되는데 150대의 컴퓨터를 가진 소규모 기관에 소규모면 우리 여러분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C 클래스입니다. C예요, C. 이거는 아주 옛날에 물었어요. 2004년도에 이제 이거 한번 나왔죠, 그죠? C 클래스. A는 국가기관 대형이고, B는 중대형이고, C는 소형.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D는 멀티캐스터용. 이 방송용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쓰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입니다. E는 실험용이고, 그죠? 연구용.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